질병의 연금술.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이라 1950년대 말에 왕립암병원 체스터 비티 연구소의 PD 럴리와 브룩스는 겨자가스가 DNA 결합에서 만들어진 DNA 부가물을 연구하여 겨자가스가 DNA의 특정한 구간인에 결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1960년대 초에 브룩스는 겨자가스와 구간인의 특정한 N7 위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온화의 상태를 변화시켜서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의 정성적인 염기쌍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DNA의 아데닌이나 사이토신의 NI 위치의 알킬화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DNA에 들어있는 그런 염기들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화는 DNA의 정상적인 복제를 방해하고 그 결과 짝짓기 오류에 의한 점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유전부화가 변화된다는 점돌연변이란 유전부에서 하나의 염기쌍 복제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1964년에 롤리와 브룩스는 그런 화합물의 발암성을 설명해주는 마우스 피부에서의 DNA 화합물의 결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에 다른 연구자들도 나이트로사민, AFF, 아조염료를 비롯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발암성 화학물질과 대해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다.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밀러는 대소성 효소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활성화된 화합물에 대해서 발암 증거물질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들은 퓨린이나 피리미딘, 질소에 같은 DNA의 친핵 중심과 반응하는 반응성 친전자체의 형성이 화학적인 성질의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카보니움이 그런 친전자체의 한 사례인데 카보니움은 금덩이에 들어있는 pHA 분자 일부면서 양전하를 가지고 반응성이 크고 불안정한 탄소 이온이다. 화합물의 탄소가 양전하 때문에 DNA에서 전자가 풍부한 질소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위스콘신에서 밀러 부부와 함께 연구했던 캐들러바가 후속 연구에서 방향성 아민과 pHA, DNA의 구안엔 염기와 공유 결합하는 반응 현상을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알킬화 부가물의 크기가 작은 메틸이나 에틸기 대신에 부피가 큰 부가물이 만들어진다. 캐들러바는 DNA 복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AFF,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의 부가물이 들어있는 DNA 공간 체움 분자 모형을 연구했다. 그는 발암물질의 부가물이 구안인의 염기 짝짓기 영역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구안인의 사이토신 대신에 다른 구안인과 짝짓기가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겨자가스의 영향으로 DNA 짝짓기 오류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독성화학의 다음 중요한 돌파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버클리의 미생물학자가 마련했다. 브루스 에임스가 찾아낸 장티푸스열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TP 무리음의 돌연변이 변종은 더 이상 필수 아미노산인 히스티딘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존하려면 이 영양분을 환경으로도 공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화학적인 노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돌연변이를 되돌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필요한 히스틴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1972년에 에임스는 제임스 밀러와 함께 AF를 연구했다. 그들은 AAF의 대사체가 화합물보다 돌연변이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발암 증거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대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런 화합물들은 더해진 간 균질력으로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간의 효소로 만들어진 대사체들의 돌연변이 잠재 물질을 형성했다. 몇 년이 지나자 에임스의 돌연변이성 시험법은 잠재적인 유전자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을 구별하는 데에 최저급 표준이 되었다. 브룩스 에임스는 자신의 박테리아 시험체계의 발암성 화학물질로 발생한 돌연변이가 박테리아의 유전 부호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돌연변이는 간세포질의 마이크로 소음에 의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포는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 일어난 DNA 복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효소를 가지고 있다. DNA 복구 효소는 74년 크릭 연구소의 토마스 린들이 처음 발견했고 201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염기, DNA들이는 이런 것들이 점돌연변이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염색체 변이가 아니다. 세포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대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에 의한 염색체 이상 유발 효과는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도 일으킬 수가 있다. 예컨대 벤젤이 급수성 홀수성 백혈병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그런 경우다. 벤젠은 간에서 페놀이나 하이드로키논 등에 의해서 하이드록시화된 생성물로 대소되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시험에서도 돌연변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벤젠과 그 대사체의 DNA 부각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방사선 표지를 부착한 벤젠을 사용해서 생화학적으로 분리한 DNA 부분으로부터 방사선을 확인하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다. 벤젠과 그 대사체들은 점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대신에 염색체의 절단과 DNA 두 가닥 모두의 절단, 즉 결손을 유발한다. 세포에서 복제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긴 DNA가 상대 가닥과 결합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한다. 세포 분열의 초기에 GI에는 세포가 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해서 염색체의 새로운 가닥을 만들 준비를 한다. 휴지세포에 들어있는 긴 가닥의 염색체들은 서로 뒤엉겨서 매듭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염색체의 사슬에 매듭이 생기면 염색체의 복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사슬의 매듭을 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소 이성화 효소 2라고 부르는 특별한 효소가 DNA 두 가닥을 모두 잘라내고 초나선 부분을 풀어헤친 후에 다시 끼워 맞춰 매듭이 풀리도록 한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중가닥이 절단되어서 염색체의 일부가 소실되는 일이 벌어진다. 국소 이성화 효소 2는 유방암과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첨단 치료법인 에토포사이드, 독소루비신 등의 여러 가지 항암 화학요법의 목표이다. 국소 이성화 효소의 독성은 이중나선의 절단을 일으키고 그렇게 발생한 손상의 돌연변이 염색체 전자 또는 다른 이탈을 촉발할 수가 있다. 세포의 복제 과정을 조절하는 결정적인 유전자에서 돌연변이와 같은 DNA 손상이 발생하고 복구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예방하거나 바로 잡지 못하면 억제되지 않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1970년대에 그런 결정적인 유전자 중에서 종양 형성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종양 형성 유전자는 1950년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라오스 육종과 일부 마우스의 유방암과 백혈병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 발견 때문에 처음에는 인체의 암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오늘날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감염성 매개체들도 암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인체 암에서도 일부 바이러스성 유전자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닭과 닭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는 여전히 문제이다. 바이러스가 포유류에서 훔친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이용해서 그 동물의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의 본래 형태는 원종형 형성 유전자라고 불렸고 이 유전자는 포유류 세포에 들어있는 복제장치의 정성적인 일부로 밝혀졌다. 그런 원종형 형성 유전자들에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종양 형성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RAS는 인체의 암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다. 다른 방향의 실험을 통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부르는 임계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 세트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암세포가 접합된 세포를 압도해서 암세포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종양을 만드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정상세포의 유전자들이 종양세포의 유전자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유일성이 한 가능성이었다. 세포가 강제 접합시키는 것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 발견은 마침내 사람에게서 보통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중요한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그 능력이 상실된다. 망막 이종가 발견된 유전자에서 이런 종류의 유전자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소아과 의사 알프레드 너드슨이 처음 발견한 후에 매사추세츠 로버트 와인 하버드의 데우스 트리아가 재발견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러빈이 발견한 P53이라는 다른 종류의 종양 억제 유전자는 모든 나무의 60%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P53 유전자의 단백질 생성물은 세포 복제의 서곡인 유전자 복제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세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제 과정에서 항구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전에 화학적인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 심각한 DNA 손상이 일어난 세포에서 예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라는 예정된 세포사의 과정을 통해서 죽는 것이다. P53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자멸사를 개시함으로써 염증을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 P53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은 세포는 DNA 복구가 자멸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복제를 계속한다. 복제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돌연변이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암이 발생한다. 원종양 형성의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암 생성 과정의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버길스타인은 1988년 인간의 결장과 직장의 암에서 발견되는 4가지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의 연구 결과가 결장의 종양 형성 모양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장암은 여성보다도 남성의 흔한 암이지만 신체 화학적 원인이 발견된 적이 없다. 과공육 섭취와 같은 식단은 위험 요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메커니즘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DNA와 화학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일어난다.